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특검이 올해 1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됐었는데요. 다시 진행되면서 특검과 삼성 양측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최기철 법조데스크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한 쟁점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가 됩니다. 우선 이 부회장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후 2시에 공판 준비일이 열리는데 여기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으로서는 출석할 의무가 없지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보내서 당초 출석할 것으로도 전망이 됐는데 어제 선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건희 회장의 별세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수가 될까요? 네, 법조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별세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지요. 2심에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근거는 재판부가 삼성이 최소원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가 말을 어머니 소유인 것처럼 사용했지만 실제로 형식적인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1심에서 인정된 72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크게 줄었지요.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해 8월 29일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말 3마리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50억 원이 추가로 인정돼서 86억 원 상당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말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횡령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또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재판부가 장량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장량 감경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을 장량 감경하면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5년의 절반, 즉 2년 6개월까지 이 부회장은 감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장량 감경의 사유인 정상 참작은 법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별세로 경영권 정상화가 시급한 점, 또 국가적 경제난이 심각한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또한 삼성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 실세인 최서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즉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뇌물이 최서원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준 말 3마리와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입니다. 뇌물 및 횡령 액수가 총 100억 원 정도 되죠. 이 부회장 측은 경영승계와 말지원금 등은 관련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이 부회장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물론 2심에서는 좀 바뀌었지만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고려하겠다면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명했고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은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을 봐주려 한다고 반발한 것이죠. 특검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대로 삼성의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 실행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대응도 여기에 집중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별세가 삼성의 대응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된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법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부 회장에 대한 형량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고 유동적이었던 경영권 승계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가 됐죠. 여기에 삼성 측에서 준법 감시 부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내 선고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예, 이 사건 역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기획됐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불법인지 해당 과정에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과정은 적법했고 합병 과정에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5월 대국민 사과를 했고 삼성에서도 경영위기를 호소하면서 여론전에 나선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성 측으로서는 당연히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이겠죠. 이번에도 이건희 회장 장례가 끝나면 이 부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이 회장의 사망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한 입장도 같이 포함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